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0월 29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대표가요, 어제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할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이른바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의 놈 대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 네거티브나 발목 잡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미래 담론을 만드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하면요, 이미 후보로서 확정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해서 대통령 선거는 일단은 다자구도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안철수 대표하고 심상정 후보 외에도 며칠 전에 새로운 물결이라는 정당의 그 창당 발기인대를 가진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죠. 그 외에도 몇 명이 있는데 지지율로만 보면은 이 안철수 대표와 심상정 후보는 군소 후보라고 하기에는 안 맞을 정도로 굉장히 주목되는 후보들입니다. 여러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좀 인용을 하면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자, 우선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심상정,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4사람을 조사를 해서 가상대결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재명 35%, 윤석열 34%, 여기는 뭐 30%대인데요. 심상정 6%, 안철수 후보 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후보를 넣어서 이재명, 홍준표, 심상정, 안철수를 넣었더니 이재명 35%, 홍준표 32%이고 심상정 6%, 안철수 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 두 사람,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가상대결을 해보면 30%를 넘지 못하면서 두 사람 간의 차이를 이거대 1, 2%, 3% 이런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6%, 8%, 6%, 7%, 안철수 후보는 이런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다 이거죠. 다른 조사기관들도 추세가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의 윤석열 또는 홍준표 후보나 이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후보라서 독자 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독자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안철수 대표라든가 심상정 후보가 이걸 저 사람들은 군수 후보들이다 이렇게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또 하나는요, 사자구도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 후보 홍준표가 됐든 윤석열이가 됐든 둘이 합작을 하면은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이 보궐선거 때처럼 야권 단일화 후보가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합쳐보면은요.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과는 단일화하지 않는다고 아주 공언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의당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서 의석 확장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민주당과 말도 안 되는 거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아주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을 때를 받으면서.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뒤통수를 맞고 의석수가 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하고 뭘 같이 한다는 건 절대 안 한다는 생각들이 아주 당원 지지자들부터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달라요. 안철수 대표는. 얼마 전까지도 국민의힘하고 합당 협상을 벌였었지 않습니까? 비록 결렬됐지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하면은 끝까지 완주를 할지 아니면 뭐 단일화를 할지 이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국민의힘과 이 안철수 관점이 아니고 여당 관점도 아니고 국민의힘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에는 구도면에서는 정책이라든지 전략보다도 안철수 대표가 최대 변수인 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 관점에서만 본다면 정권 교체. 그러니까 변수일 뿐이지 안철수 대표가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백기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구도가 지금처럼 저질, 막말, 망언, 네거티브, 인신공격 이런 걸로 흐르면 안철수 대표는 지금보다 더 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의 놈 대선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가리키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후보 선출을 지금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그런 비판을 더 받아야 할 지경인지도 모릅니다. 이 토론을 보면 저게 뭐 당신 이거 모르지? 이거 알고 있어? 이게 무슨 장학 퀴즈식인지 뭐 그렇게 질문하고 또 거기에서 반발하는가, 배신자 논란 등등으로 얼룩이 져서 이게 토론인데 감정 싸움인지 뭘 하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관심 갖고 보다가 나 이제 안 보겠다든지 불쾌해서 채널을 돌리는 시청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토론이 끝난 뒤에 주자 간에는 상호 비방전이 토론 때보다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뭐 당협위원장이 누구를 대리 투표를 시켰다든가 뭐 그걸 꿈꾸고 있다든가 이런 소리가 벌어지는가 하면 폭력 사태도 벌어졌어요. 지지자들 간에. 그리고 가짜뉴스 뭐 누구누구와 단일화 한다든가 그런 것도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다 정권 교체가 가능할지 또는 집권하면 국정을 잘 해나갈지 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보수 유권자들로서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준석 대표는까지 나서가지고 경선 마지막 며칠 앞두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당대표로서 강력히 경고한다.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언어 자극이 지속되면 선거 이후에 시너지 발생하기 어렵다.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의 초선의원 35명이 국회의원 103명 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되는 35명이 성명을 내서 대선 후보들끼리 지나친 공격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드리고 있으니 제발 대선 후보들로서는 품격을 높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경이라서 국민의힘이 경선 후에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회의적입니다. 자, 원팀 되기가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후보 뽑은 다음에 지금도 원팀이 다 됐느냐 안 됐느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은 경선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보다 더 원팀을 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옵니다. 이게 감정 싸움을 지금 경선 중에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와 다른 이유, 왜 이렇게 원팀 구성하기가 쉽지 않게 돼 있느냐, 제발 좀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는 거는 한 두 가지 이유를 더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첫째는요, 윤석열, 홍준표 후보 중 누가 될지가 알 수 없는 지금 깜깜이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자기네들은 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긴다고 하지만 옆에서 보기엔 그렇다 이거. 저로서는 아는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50%하고 당연투표 50%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 여러 여론조사마다 다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앞서냐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문제는 당원투표예요. 당원투표는 아직까지 제가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요.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모의투표한 게 없어요. 한 57, 8명이 참여하는데 이 당원투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의원들을 한 30명 많이 확보를 했으니까 윤이 앞서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정식 조사된 게 없어요. 그 가운데 57, 8만 명이 전통적인 당원이냐? 아닙니다. 최근에 입당한 사람들이 한 20만 명 되고 그 중에 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이나 위에서 그냥 국회의원들이 누구 찍으라고 하면 찍을지 아닐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유리하다 모른다는 걸 단언할 수 있게 모른다가 답돼요. 모른다가. 당원들은 여론조사는 앞서 있는데 여론조사를 홍준표 후보가 설령 앞서 있다 하더라도 이 당원 투표에서 얼마나 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모른다는 게 객관적이고 양측은 다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이걸 누가 될 거라고 하는 건 저는 점성술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여론조사하고 이게 50%인가 그게 미묘한데 일반적인 추측들은 여론은 뭐 객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기고 있는데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다. 얼마나 앞서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추측일 뿐입니다. 이렇게 지표상 나타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참 특이한 건요. 반문의 상징으로 외부에서 온 정치 신인이 라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론에서 밀리고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말대로 하면 26년 동안 당 생활을 했는데 그 몸담아온 정당에서
당심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참 희한한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바로 이렇게 당심과 민심이 유리가 됐기 때문에 이건 원팀 구성에 장애가 됩니다. 이거는 양쪽을 다 이기거나 양쪽을 다 지면 모르는데 나는 민심을 얻고 있다, 나는 당심을 얻고 있다, 이래서 원팀을 구성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원팀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의 경선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요, 4명이 지금 후보가 나와 있는데 한 표라도 더 얻으면은 그 사람이 후보가 됩니다. 1등만 하면 되는 겁니다. 1등만. 이걸 종다수라고 그러는데, 종다수. 결선 투표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6%를 얻었어요. 26%. 그럼 나머지가 74%가 남지 않습니까? 나머지 74%를 24, 25%씩 세 사람이 나눠 가졌다. 그러면 1% 차이로 이기는 겁니다. 자, 1% 차이로 이긴 건 당은 룰이 그러니까 그 사람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느냐? 1위가 1차에서 50%가 못 넘으면 1등하고 2등하고 올라가서 결선 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50%가 넘어서 결선 투표까지 안 가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50% 지지를 얻고 10몇 프로 차이로다가 눌렀던 이낙연 쪽을 이렇게 안 넣으라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고 지지층은 이탈하고 있는데 여기서 26% 얻은 사람하고 25% 차이. 이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누구는 한 30몇 프로가 되고 한 3, 4%나 이렇게 졌다. 그렇게 그거 참 정말로 쉽지 않은 현상일 겁니다. 오히려 한 3분의 1 정도 얻어갖고 됐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는데 이제 혹시 후보끼리는 뭐 원팀을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지지층이 이미 그냥 몇 달째 갈등 속에서 이렇게 경쟁을 해왔고 어찌 보면 감정싸움까지 하기 때문에 이낙연 지지층도 저렇게 돌아서지 않는데 국민의힘이라고 그렇게 쉽게 선택 돌아설 수 있을까? 그것도 아직은 의문부호가 따른다 이거죠. 게다가 이게 지금 저질 막말 망언 인신공격 극에 달한 상태여서 후보들끼리도 토론에서도 화해가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다만 생각해 보면 혹시 공동정부 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는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원팀이 구성이 돼도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처럼 유지한다면은 안철수 후보하고 협력 없이는 정권 교체가 아까 말씀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서울시장 선거 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초창기에는 여론이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려가더니 나중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이 후보하고 여론조사에서 져서 이제 단일화는 오세훈 후보로 됐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쭉쭉 빠진다 하더라도 몇 프로라도 남으면 국민의힘하고 이 민주당하고 해서 아주 완승을 거둘 거라는 자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존재가 중요해졌다 이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원팀도 어려운데 이거 당 밖에 있는 안철수 후보하고 후보도 아니라 이것도 쉽진 않은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이제 후보가 누가 되면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세상이 다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다만 보수 유권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라도 국민의힘 정말로 대선의 길이 멀고도 멀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상식에 맞는 경쟁을 벌이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을 해서 가급적 조기에 원팀을 구성하고 안철수와도 감동적인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정권 교체의 나석을 주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처럼 홀대하면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가 워낙 이 보수 진영에 지금 그것 말고 더 큰 대의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건 삐끗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다뤄서 구경하는 사람이 볼 때도 아, 저건 참 일리가 있고 광동적이다 하고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오후에 이제 마지막 1대1 토론 그리고 토론 10번 중에서 9번째 토론이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의 1대1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1대1 이렇게 토론이 있는데
제발 여기서라도 좀 품격 있는 토론을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고 정권 교체를 해도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희망을 줬으면 합니다. 또 그냥 신경전이라 걸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요일 날 4명의 합동 토론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권자들에게 아주 신바람 나는 희망을 주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하기를 거듭거듭 주문합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